20년 전 병원에서 당뇨병입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나이가 54살이었는데 앞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에 정말 절망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74세인 제 모습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랍다고 하셨거든요. 당화혈색소가 5.4%로 정상 수준이고 혈당도 안정적이고 합병증도 전혀 없다고요. 20년간 당뇨와 함께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고 중간 5년은 포기하고 싶었고 마지막 5년은 희망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뇨가 있다는 걸 잊고 살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오늘은 제가 20년간 터득한 당뇨 관리의 진짜 비법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제가 당뇨 진단을 받게 된 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54살이었던 2004년,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몸무게가 갑자기 5kg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갔는데 혈당 수치가 340mg 니어이었어요. 정상이 100mg DL 미만인데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즉시 입원하라고 하셨어요. 당뇨병성 케톤 산증 위험이 있다면서요. 그때 처음으로 당뇨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입원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고 혈당을 조절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더 무서웠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글들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준 식단표대로 먹으려고 했는데 가족들과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니까 요리하기도 복잡하고 외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말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약도 하루에 3번씩 먹어야 했는데 자꾸 깜빡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악순환이었어요. 혈당 측정기로 하루에 여러 번 혈당을 재는 것도 정말 번거로웠어요. 운동도 해보려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헬스장에 가자니 부담스럽고 집에서 하자니 재미없고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당뇨는 불치병이야. 이제 단 음식은 평생 못 먹는구나. 조심해야 해. 무서운 병이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울했어요. 마치 제가 중환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두 번째 5년, 그러니까 진단받고 5년에서 10년 사이는 조금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혈당 관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도 알게 되고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어요. 특히 혈당이 잘 조절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날은 혈당이 높고 어떤 날은 낮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도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어요라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 시기에 합병증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어요. 눈이 조금만 침침해도 혹시 당뇨 망막병증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발가락이 조금만 저려도 혹시 당뇨발이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불안해했어요. 세 번째 5년, 진단받고 10년에서 15년 사이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혈당이 완벽하게 조절되지 않으니까 그냥 약만 먹고 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단 조절도 대충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의사가 처방해준 약만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 시기에 체중도 많이 늘었어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량은 줄어들고 살은 찌고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지고 정말 악순환이었어요.
당화혈 색소도 8에서 9% 정도로 높았고 의사 선생님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라고 하셨지만 의욕이 없었어요. 그런데 15년째 되던 해에 전환점이 왔어요. 친한 친구가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저보다 당뇨 기간이 짧았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신부전이 온 거였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투석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당뇨 관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접근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공부였어요. 당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증된 정보들을 찾아보고 당뇨 관련 책도 읽고 의학 강의도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제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적절한 양의 복합 탄수화물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의 중요성도 새롭게 깨달았고요. 두 번째로 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였어요. 내분비내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영양사, 운동 처방사의 도움도 받았어요. 각각의 전문가에게서 체계적인 지식을 배우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어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저만의 맞춤 식단을 짜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포함시키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는데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맛없고 재미없는 음식만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운동 처방사 선생님께서는 제 체력과 관절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운동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한 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어요. 규칙적인 생활이 혈당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먼저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맞췄어요.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걸로 고정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몇 주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혈당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식사 시간도 일정하게 맞췄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로 고정하고 사이에 간식도 정해진 시간에 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혈당 변동폭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네 번째로 한 건 스트레스 관리였어요.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어요. 하루 20분씩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어요. 다섯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건 혈당 모니터링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몸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어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볼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운동하면 얼마나 내려가는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패턴들을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만의 혈당 관리법을 만들어 갔어요. 예를 들어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다는 걸 확인했고, 식후 30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당이 빨리 내려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여섯 번째로 집중한 건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했어요. 월, 수, 금은 30분씩 빠른 걷기를 하고 화, 목, 토는 가벼운 근력 운동을 했어요. 일요일은 휴식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했고요. 특히 식후 운동의 효과가 정말 컸어요. 식사 후 1시간 사이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이 확실히 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는 꼭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했어요. 일곱 번째로 신경 쓴 건 영양소의 균형이었어요. 탄수화물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까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이런 음식들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준다는 걸 알았거든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선, 닭가슴살, 두부, 계란 등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어요. 좋은 지방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적절히 섭취했어요. 8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건 수분 섭취였어요. 탈수되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어서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허브차나 녹차 등으로 다양하게 마셨어요. 9번째로 한 건 정기적인 검사였어요. 3개월마다 당화혈 색소 검사를 받고 6개월마다 합병증 검사를 받았어요.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신경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노력했어요. 10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건 약물 관리였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제 상황에 맞는 약물을 선택했어요. 혈당 강화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각각 작용 기전이 다르거든요. 제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는 약물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혈당 수치였어요. 당화혈 색소가 8에서 9%에서 5.4%로 떨어졌어요. 이건 정상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공복 혈당도 80에서 100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식후 혈당도 140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약물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3번씩 3가지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번 한 가지 약만 먹어도 혈당이 잘 조절돼요. 체중도 10kg이나 줄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살만 빠진 게 아니라 근육량은 늘어나고 체지방은 줄어든 건강한 체중 감량이었어요. 체력도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1시간 넘게 산책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계단도 숨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수면의 질도 많이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깊게 잘 자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피부도 좋아졌어요. 당뇨가 있으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데 지금은 피부가 부드럽고 상처도 빨리 아물어요. 시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정기 검사에서 당뇨 망막병증 소견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발 건강도 좋아요. 매일 발을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감각도 정상이고 상처나 궤양도 없어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됐어요. 예전에는 혈당 수치에 일희일비했는데 이제는 여유를 갖고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물 한 잔 마시기예요.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로 풀어주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해요. 현미밥 반 공기, 된장국, 구운 생선, 나물 반찬 2가지 정도로 구성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메뉴예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2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해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식후 혈당 상승을 막는 거죠. 오전 10시쯤에는 간식을 먹어요. 견과류 한 줌이나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로 간단하게요. 점심은 12시에 먹어요. 역시 현미밥과 반찬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요. 가능하면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점심 식사 후에도 30분 정도 산책을 해요. 날씨가 좋으면 공원을 걷고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해요. 오후 3시쯤에는 또 간식 시간이에요. 사과 반개나 당근 스틱 등으로 혈당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요. 저녁은 6시에 먹어요. 저녁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먹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40분 정도 산책을 해요. 하루 중 가장 긴 산책 시간이에요. 남편과 함께 동네를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요. 밤 9시쯤에는 20분 정도 명상을 해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10시에는 잠자리에 들어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요. 주말에는 조금 다르게 보내요. 토요일에는 시장에 가서 일주일 식료품을 사고 일요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기본적인 식사 시간과 운동은 평일과 똑같이 유지해요. 이런 생활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오히려 이 패턴을 벗어나면 몸이 불편해질 정도예요. 특별히 신경 쓰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산책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둘째, 충분한 수면이에요.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자려고 해요. 셋째, 금주와 금연이에요. 술과 담배는 혈당 조절에 정말 악영향을 미쳐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건강을 위해서 완전히 끊었어요. 넷째, 정기적인 발 관리예요. 당뇨가 있으면 발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서 매일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보습크림을 발라요. 그리고 발톱도 일자로 깎아서 내성 발톱을 예방해요. 다섯째, 치아 관리예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 질환이 생기기 쉽고 잇몸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루 3번 양치질을 하고 3개월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요. 여섯째, 감정 관리예요. 당뇨라는 병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절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대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로 받아들여요. 일곱째, 지속적인 학습이에요. 당뇨 관리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보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있어요. 의학 논문을 읽는 건 어렵지만 신뢰할 만한 의료진이나 영양사의 강의는 자주 들어요. 여덟째, 사회적 지지예요. 혼자서 관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당뇨병 환자 모임에도 참여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해주는 좋은 동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가끔 혈당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때가 있고 외식할 때 메뉴 선택이 제한적이고 여행 갈 때 약물 관리가 번거로운 점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특히 외식할 때는 미리 메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혈당에 영향이 적은 음식들을 선택해요. 한식당에서는 생선구이나 나물 위주로 주문하고 양식당에서는 샐러드와 그릴 요리를 선택하죠. 중식당은 조금 어려운데 볶음 요리보다는 찜 요리를 선택하려고 해요. 여행할 때는 약물을 넉넉히 준비하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미리 알아봐요. 그리고 여행지에서도 최대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족들의 이해를 구해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신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제 건강 관리를 응원해 주세요. 명절 음식도 저에게 맞게 조리해 주시고 외출할 때도 제 일정을 배려해 주세요.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 모임에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새로 진단받은 분들이 절망하고 계시면 제 경험을 나누면서 희망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20년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정말 고마워하세요.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정말 기뻐요. 그리고 제 자신도 더 건강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 동기가 돼요. 의사 선생님도 제 변화에 정말 놀라세요. 20년 전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시면서 다른 환자분들께 저를 모범 사례로 소개해 주시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당뇨와 관련 없는 다른 수치들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어요.
콜레스테롤, 혈압, 간 기능, 모든 게 또래 평균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관리를 위해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니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진 거죠. 체력도 20년 전보다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운동을 거의 안 했는데 지금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니까 근력도 좋고 지구력도 좋아졌어요. 60대 초반보다 70대 중반인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당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했는데 이제는 당뇨를 통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매일매일을 더 감사하게 살게 됐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제가 건강해지니까 가족들도 안심하고 저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요. 특히 손자들이 할머니가 정말 건강하시네요 라고 할 때 정말 기뻐요. 앞으로의 목표는 이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80세가 되어도 85세가 되어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지금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는 절대 인생을 망치는 병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혈당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자책하지 말고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면 돼요.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게 가끔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료진의 도움도 받고 가족들의 지지도 받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세요.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무엇보다 당뇨라는 병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세요. 잘못된 정보나 속설에 휘둘리지 말고 검증된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74세에 이런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건강관리만 잘하면 하고 싶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20년간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뇨 관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둘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 셋째, 균형 잡힌 식단 유지하기. 넷째, 꾸준한 운동하기.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여섯째,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일곱째, 정기적인 검사 받기. 여덟째, 약물 관리 철저히 하기. 아홉째,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받기. 열째, 긍정적인 마음가짐 갖기. 이 10가지만 잘 지키면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20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의학기술도 발전했고 정보도 더 많아졌고 관리 도구들도 더 좋아졌거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에 절망했지만 지금은 매일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뀌었어요. 시각을 바꾸면 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요. 당뇨가 제게 준 선물이 있어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게 해줬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게 해줬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해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을 더 감사하게 살게 해줬어요. 이제 당뇨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됐어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도 당뇨를 적이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당뇨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년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이 소중한 경험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힘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꿈꾸고 도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74세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69세에 제대로 된 관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몇 살이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물 한 잔 더 마시기, 10분 더 걷기,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당뇨와 함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